우주의 기원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은 빅뱅 이론과 힉스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크기로 팽창해왔다는 것을 설명하며, 힉스 메커니즘은 이 과정에서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학적 창조론은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신의 창조행위로 해석하며 과학과 신학 간의 연결을 도모합니다. 1장 힉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깨짐. 현대 물리학에서 힉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깨짐은 기본 입자가 질량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표준 모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힉스 메커니즘의 기초, 자발적 대칭성 깨짐의 원리,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힉스 메커니즘은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질량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피터 힉스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이 메커니즘은 힉스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힉스장은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필드로 입자들이 이 필드와 상호작용하면서 질량을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힉스장은 스칼라 장으로, 이는 힉스 보손이라는 입자로 나타납니다. 힉스 보손은 힉스장의 양자화된 표현으로 이 입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은 2012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RN에서의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입자 물리학의 중요한 이벤트였으며 힉스 메커니즘이 표준 모형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발적 대칭성 깨짐은 힉스 메커니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칭성을 깨뜨리는 상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힉스장의 경우 이는 대칭적 상태가 에너지를 최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대칭이 깨지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진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힉스장의 잠재 에너지는 대칭성을 가진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지점에서는 대칭성이 깨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힉스장의 잠재 에너지를 원뿔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뿔의 꼭대기는 대칭적인 상태를 나타내지만 원뿔의 옆면은 대칭성이 깨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스템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꼭대기에서 옆면으로 내려가면서 대칭성이 깨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자들은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며 질량을 얻게 됩니다. 게이지 보손들은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량을 가지게 되며 이는 전자기력과 양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 대칭성 깨짐은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 게이지 보손들은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량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양력의 매개 입자인 W 보손과 G 보손은 힉스장과 상호작용하여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전자기력의 매개 입자인 광자는 힉스장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없습니다. 이 과정은 전자기력과 양력의 통합된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래 하나의 힘이었던 전자기력과 양력은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 서로 다른 힘으로 분리됩니다. 이는 표준 모형에서 전자기력과 양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힉스 메커니즘은 또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기본 입자들의 질량 분포를 설명합니다. 이는 실험적으로 확인된 기본 입자들의 질량과 일치하며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힉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깨짐은 현대 물리학에서 기본 입자가 질량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힉스장과 힉스 보손의 개념은 입자들이 어떻게 질량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며 전자기력과 양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힉스 메커니즘의 실험적 확인은 입자 물리학에서 중요한 돌파구였으며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대칭성이 깨지지 않을 경우 우리 우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그리고 이론적 시나리오를 통해 대칭성 깨짐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칭성 깨짐이 우리 우주의 물리적 특성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대칭성이 깨지지 않을 경우의 우주. 자발적 대칭성 깨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힉스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대칭성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대칭성이 깨지지 않을 경우의 우주, 그 물리적 특성, 우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론적 시나리오를 통해 대칭성 깨짐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대칭성이 깨지지 않는 우주에서는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힉스 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 일어나지 않으면 W 보손과 G 보손과 같은 입자들은 질량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전자기력과 양력이 구분되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질량이 없는 기본 입자들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이를 통해 물질의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질량이 없는 전자는 원자 핵주위를 안정적으로 궤도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이는 원자 구조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자와 분자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물질의 기본 단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대칭성이 유지되는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없는 입자들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별과 행성 같은 천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용하지만 대칭성이 유지되는 우주에서는 이러한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력의 역할도 크게 제한됩니다. 화학적 결합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원자들이 전자들을 공유하거나 교환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는데
대칭성이 유지되는 우주에서는 질량이 없는 전자들이 원자 핵 주위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도 극도로 낮아집니다. 생명체는 복잡한 화학적 구조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질과 화학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생명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형태가 존재할 수 없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대칭성이 깨지지 않는 모델을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우리는 대칭성 깨짐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힉스 메커니즘의 역할과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 물리적 세계의 구조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힉스장이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표준 모형에서 예측하는 모든 입자들이 질량이 없으며 이로 인해 기본 상호작용들이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의 기초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됨을 시사합니다. 대칭성 깨짐의 우주적 필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형성과 진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힉스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대칭성이 깨지면서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얻게 되었고, 이는 우주가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칭성 깨짐은 별과 은하가 형성되고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칭성이 깨지지 않는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구조와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별과 행성의 형성, 화학적 결합,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게 만듭니다. 이론적 시나리오는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 물리적 세계의 형성과 진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힉스 입자와 신학, 즉 현대 물리학과 신학의 연결을 탐구하겠습니다. 힉스 입자가 신의 입자로 불리는 이유와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물리학과 신학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보겠습니다. 3장 힉스 입자와 신학 현대 물리학과 신학의 연결. 힉스 보손, 흔히 신의 입자로 알려진 이 입자는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물리적 세계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은 단지 과학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 신학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힉스 입자가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이유, 신학적 관점에서 본 힉스 보손, 그리고 현대 물리학과 신학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힉스 보손이 신의 입자로 불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힉스 보손이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힉스 보손은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입자들이 질량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물리학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힉스 보손의 발견은 물리학자들에게 일종의 성배와도 같은 목표였습니다. 신의 입자라는 명칭은 원래 신을 찾는 입자라는 의미로 이 입자의 발견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명칭은 이후 대중매체에 의해 단순히 신의 입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힉스 보손이란 명칭은 실제로는 과학적 논문이나 공식적인 학술지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대중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힉스 보손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한편 과학과 철학, 신학 간의 연결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힉스 보손은 창조의 신비와 질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힉스 보손의 발견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복잡성과 조화로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힉스 보손은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을 설명하며, 이는 신의 창조 질서와 연결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힉스 보손이 물리적 세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신학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힉스 보손을 통해 우주와 물질의 기원, 그리고 창조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신의 창조 행위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힉스 보손은 물리적 세계의 법칙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의 존재와 창조력을 강조하는 신학적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힉스 보손의 발견은 신의 창조적 힘과 물리적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물리학과 신학은 종종 상충되는 분야로 여겨지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분야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리학은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며, 신학은 이러한 설명에 대한 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은 빅뱅 이론과 힉스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크기로 팽창해왔다는 것을 설명하며, 힉스 메커니즘은 이 과정에서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학적 창조론은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신의 창조 행위로 해석하며 과학과 신학 간의 연결을 도모합니다. 신학적 창조론은 신이 우주의 기원을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믿으며, 물리학적 설명은 이러한 믿음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힉스 보손의 발견은 신학적 창조론이 주장하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로운 설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상호 보완적 접근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과학적 발견이 신학적 논의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신의 창조적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과학과 종교가 함께 협력하여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히그스 보손이 신의 입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 중요성에 기인하며 신학적 관점에서 이는 창조의 신비와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현대 물리학과 신학의 연결은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철학적 의미를 결합하여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장 히그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파괴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해석. 히그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기독교의 창조론과 신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의 창조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히그스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히그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파괴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창세기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신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나타냅니다. 히그스 메커니즘은 입자들이 질량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물질, 세계의 근본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신의 창조 행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그스 메커니즘에서 히그스장은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필드로 입자들이 이 필드와 상호작용하면서 질량을 얻습니다. 이는 신이 우주에 특정한 법칙을 부여하셔서 물질이 형성되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기독교 신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히그스장은 신의 창조적 힘이 물질, 세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창조하신 우주가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히그스 메커니즘은 이러한 법칙 중 하나로 신의 창조적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히그스장을 통해 물질, 세계의 기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신 것은 우주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신의 창조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대칭적인 상태가 에너지 최소화 상태로 전환되면서 대칭성이 깨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주가 초기에 단순하고 대칭적인 상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상태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는 신의 창조가 단순한 시작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처음에는 무질서하고 혼돈 상태였으나 신의 말씀으로 질서와 생명이 부여되었다고 믿습니다.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이러한 신의 창조적 행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창조적 능력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복잡한 구조와 생명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또한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신의 섭리와 계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를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신이 우주에 부여하신 법칙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우주가 진화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의 계획이 우주 곳곳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히그스 보손은 히그스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로 입자들이 질량을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입자는 신의 입자로도 불리며 이는 과학과 종교 간의 흥미로운 연결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히그스 보손을 통해 신의 존재와 창조적 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그스 보손의 발견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러한 법칙들이 신의 창조적 계획에 따라 설정되었다고 믿습니다. 히그스 보손은 신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 신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하시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또한 신의 창조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히그스 보손과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이러한 신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은 신의 창조적 행위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앙은 과학이 설명하는 세계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히그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기독교의 창조론과 신앙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히그스 메커니즘은 신이 우주에 부여하신 질서와 법칙을 나타내며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신의 창조적 계획이 우주 곳곳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히그스 보손은 신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 신의 존재와 창조적 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현대 물리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우주와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그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파괴는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관점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의 창조적 힘과 우주의 질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그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대칭성 파괴 이론과 기독교 신학의 연결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